1905년에 취직도 하지 못한 아인슈타인이 스위스의 특허청에 임시직으로 있으면서 논문을 이렇게 썼는데 그걸 발표했어요. 논문 3편 썼다고 그랬죠.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 발표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떤 거였습니까? 특별한 경우였죠. 근데 이게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경우를 빼고 일반적인 경우로 확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대성 이론은 뭡니까? 상대적인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자연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현상. 이거 사람이 움직이는 자연현상이죠. 이런 자연현상을 기술하려고 하는데 이놈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 라는 거 기술할 때 우리 기준계에서 A라는 기준계에서 기술할 수도 있고 B라는 기준계에서 기술할 수도 있는데 A와 B에서 기술할 때 어떻습니까? 이 자연현상의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가 다 같은 숫자입니까? 어떤 같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상대성 이론이란 여기 자연현상, 동일한 자연현상을 두 기준계에서 볼 때 A와 B 두 기준계에서 볼 때 그 기술한 결과 A 기준계에서 우리가 얻은 숫자와 B 기준계에서 얻은 숫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무엇이냐? 특수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인 두 기준계가 아니라 그중에서 특별히 어떤 것만이었습니까? A 기준계에 대해서 B 기준계가 어떤 운동을 합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렌츠 변원이라고 했죠. 그 로렌츠 변원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전부 다라고 했습니다. 그 로렌츠 변원이 바로 뭐냐면 A 기준계의 좌표를 B 기준계의 좌표로 또는 A 기준계의 물리량을 B 기준계의 물리량으로 바꾸는 변환식이 바로 로렌츠 변환이었죠. 그때 조건이 뭐였어요? B 기준계가 A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 기준계에서 자연법칙이 성립하는 기준계만 또는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하는 기준계만 골라내면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관성계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것도 또 관성계였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서로 다른 두 관성계가 대상이다. 서로 다른 두 관성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또 다른 기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제안을 풀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안을 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제안을 푼 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제안을 풀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기준계 A에 대해서 기준계 B가 어떻습니까? 가속 운동하는 것까지. 그러면 아까 기준계 A가 관성계였으니까 기준계 B는 뭐가 되겠어요? 비관성계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관성계와 비관성계까지를 포함을 해서 자, 요 두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근데 자, 이렇게 하려니까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중력이 만유인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중력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속도 운동까지를 포함하려니까 중력이 반드시 들어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난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돌파구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는데 그 브레이크스루는 어떤 일로 벌어졌냐면 신문기사 때문이었어요. 어떤 신문기사가 나왔냐면 이런 신문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때는 이제 베를린에 살고 있었는데 베를린의 높은 건물 옥상에서 투신 시도를 했는데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인터뷰를 한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남았는데 사실은 이 청년이 베를린에서 제일 높은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건물이 3층이었어요. 당시에는 베를린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3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층이면 좀 이렇게 이게 그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다른 그림인데 사실은 그 기사는 아니고 우리 전에 드라마 할 때 셜록 홈즈 나온 드라마에서 홈즈가 저기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막 죽은 것처럼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살아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청년은 떨어진 동안 그 인터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 힘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떨어질 때 무슨 뭘 느낄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랬지만 아인슈타인은 여기서부터 뭔가 영감을 얻은 것 같았죠. 자, 어떤 영감을 얻었을까? 그리고 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실험을 했었죠. 어떤 사고 실험을 했습니까? 빛식의 사고 실험을 했죠. 과연 기중계가 서로 다른 기중계에서 시간이 다르게 가는 게 말이 될 것이냐? 이걸 하기 위해서 빛식의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시간 지연을 잘 설명할 수가 있었죠. 자, 오늘날에는 이 당시 1905년, 1910년 이럴 때 한 사고 실험을 오늘날 진짜 실험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옛날에는 그렇게 정밀한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을 잴 수 있는 시계를 만들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짧은 그런 시간 간격을 재는 시계를 만듭니다. 그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원리도 사실은 누가 제공했냐면 원자시계가 10의 마이너스 20승 초까지도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 원자시계 원리는 아인슈타인이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대성 이론에 대한 거 전부 다 직접 바로 실험에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 실험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이때 일반 상대성 이론의 돌파구가 된 사고 실험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동등 원리에 대한 사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런 방법을 취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교과서에서 동등 원리 사고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에 지금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우주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지상에 가만히 놓여 있어요. 그 지상에서 내가 돌멩이를 하나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지상에 있는 저 우주선 안에서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지겠죠?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가속 운동하고 떨어집니다. 어떤 가속도로?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죠. 근데 이 지구에 저렇게 정지해 있는 기중계, 저 우주선에 딱 붙여놓은 기중계는 관성 기중계입니까? 비관성 기중계입니까? 저건 우리가 관성 기중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구의 움직임까지 얘기하면 그 비관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 그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외로 한다면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저 우주선에 부착된 기중계는 관성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머릿속에 또 하나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면 이 우주선은 어디에 있냐면 우주 항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 별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우주선이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서 거기다 돌멩이를 가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알죠? 거기는 무중력 상태여가지고 돌멩이를 가만 놓으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때 이 우주선이 위쪽으로 아래쪽을 플러스 g라고 했을 때 위쪽으로 마이너스 g의 가속도로 우주선이 가고 있다면 이 돌멩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아래로 가서 우주선 안에서 보면 아래로 가속도 g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이거 시험 직접 안 해보고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고 실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주선 안에서 물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상에 있는 관성계에서 떨어지는 것도 가속도 g로 떨어지고 저 우주선에서 우주선이 가속도 g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우주선에서도 어때요? 가속도 g로 떨어지는데 사실은 돌멩이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현상을 다 얘기합니다. 모든 자연현상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자, 저 두 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면 밖을 내다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밖을 내다보면 이게 우주선은 안 움직이고 있어. 그다음에 여기서 밖을 내다보면 이 우주선은 지금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뭐 이런 거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저 돌멩이가 왜 떨어지는지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밖을 내다볼 수가 없다고 하면 그리고 이 돌멩이의 운동만 본다고 한다면 이 돌멩이가 지구에 있는 우주선이나 우주 한복판에서 가속 운동한 우주선이나 똑같이 떨어져서 이걸 구분할 수가 없다면 자 먼저 구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 이게 사고 실험입니다. 근데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거 구분할 수가 없다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관성계 A에서 이놈이 지금 가속도 g로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관성계 B에서 가속도 g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 비관성계에서는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관성력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성력인데 이 관성력은 뭐예요? 관성력은 저 우주선의 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해서 앞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됐어요? 이게 바로 mg가 됐죠. 저게 mg라면 요 위에 게 mg라면 밑에 건 똑같이 mg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인데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다면 그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네, 중력과 관성력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는 결론이 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돌멩이가 떨어진 것만 보고는 이 말은 뭐냐면 자연 현상만 보고는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해낼 수가 없다면 그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둘이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관성력이란 힘입니까? 아닙니까? 힘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중력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력 같은 힘은 만일력이 중력입니다. 그런 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면 이걸 동등하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영어를 번역하는 것인데 동등 원리를 Principle of Equivale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equivalent 또는 equivalent라고 하는 얘기는 equal to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인데 이 같다고 번역하는 대신에 우리가 동등하다 이렇게 번역해 이거 똑같이 같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중력이라고 생각한 것이 관성력처럼 힘이 아닌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이 동등 원리로부터 알게 됐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론은 뭐냐면 사실 뉴턴은 질량과 질량 사이에 만일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풀고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케플러 법칙에서 얘기한 문제였죠. 그걸 풀고 거기서부터 물리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알고 봤더니 질량과 질량 사이에는 만일력이라고 작용한 그런 거 작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은 사실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사고 실험으로만 이거 했는데 이거 그러면 우리 지상에서도 실제로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죠. 확인할 수 있어야지 자, 이 이론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뭐만 했습니까? 사실 이건 왜 필요하냐면 저 관성계와 비관성계를 연결시키려니까 바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게 바로 저절로 이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력 문제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것을 돌파구를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동등원리다. 만일력이 바로 관성력과 똑같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비관성계까지 포함하도록 일반화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있던 아인슈타인은 만일력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저 동등원리로부터 동등원리라는 사고실험부터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주선을 이용한 사고실험은 중력과 관성력이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같다고 하는 이 동등원리가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력과 관성력이 같다고 하는 건 이 중력이 만일력이죠. 그 만일력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굉장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증명되는지 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